유람선이 침몰하고 나흘째, 가해 크루즈선의 선장이 구속되고 사고 당시 추가 영상도 공개됐지만 아직 실종자 구조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현지에서 조금 전 우리 신속대응팀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사고 수습과 관련해서 수색 작업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르면 내일부터 우리 잠수사들이 이제 수중 수색에 동원이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예. 물론 날씨를 좀 더 보긴 해야 합니다. 근데 일단 현지 날씨가 오늘 현지 기준으로 해서 오늘 오전에 유속도 굉장히 느려졌고요. 그러니까 지금 4.3km, 1시간에 4.3km 정도인데 가장 빠를 때가 한 10에서 15km 정도였으니까 3분의 1 이상 줄어든 수치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빠르긴 하지만요. 예. 그리고 수위 역시 7.6m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바로 전날에 9.3m였으니까 하루 사이 1.7m 정도가 내려간 셈인데요. 이렇게 날씨가 호전되는 상황에서 일단 우리 잠수사들을 투입을 하겠다. 물론 아직 헝가리 당국의 확실한 허가가 떨어진 건 아니고요. 예. 다만 이제 헝가리 측이 우리 요원들의 사고 예방, 그 사고 예방을 최선으로 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은 상황이고 또 헝가리 경찰청장이 어제 가족들과 만난 상황에서 최후의 한 명까지도 헝가리 당국에서 소중히 생각하고 수색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색 작업이 오늘로 이제 이틀째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네, 오늘은 총 25명인데 그중에 18명이 내일 수중 수색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바지선에서 준비를 하고 또 사다리 내려서 잠수부들이 내일 수중 탐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하고요. 나머지 7명 같은 경우는 이제 헬기라던가 또는 보트에 타서 수상 수색 계속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수중 수색이 이루어지려면 기상 상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날씨 상황이 뒷받침돼야 한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일단 현지 일기예보를 보면 6일 정도는 큰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기를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헝가리 당국에서는 사실 인양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인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측은 인양하는 과정에서 이제 실종자가 훼손이 되거나 또는 선박이 파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양보다는 먼저 한번 수중 수색을 해보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헝가리는 내륙국이고 또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그런 반도잖아요. 그래서 세월호 사고 당시의 경험 이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할 수 있다 이런 의지를 피력을 했고 헝가리 당국에서도 그런 부분을 이제 많이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현재 이제 유속 탓에 투입되지 못하는 수중 드론 같은 경우도 이제 날씨가 이번 주에 좋다면은 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당장 인양용 크레인이나 아니면 유실 방지망 설치 이런 것들은 현재 아직까지 유속도 비교적 빠르고 또 수중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에 시야 보등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까지 그 정도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수중 수색 그리고 선체 인양과 별개로 지금은 수상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범위를 넓혀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사고가 난 지 이제 90시간 정도가 돼 가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빠를 때는 1시간당 이제 유속이 10에서 15km. 굉장히 많은 거리를 실종자들이 갔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과거 다뉴브강에서 또 일어난 사고를 보면 인근 세르비아나 루마니아 국경지대에 있는 댐에서 실종자들이 발견되기도 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오늘 브리핑에서 우리 측 관계자들 역시 이제 세르비아나 루마니아 측 철문댐 인근 수색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했고요. 다만 이제 수색 반경을 현재 50km에서 늘려서 보트로 가기에는 연료의 문제도 있겠고 해서 현재로서는 여의치 않고요. 대신 헝가리 측이 이제 헬기 세대를 추가로 운용을 하면서 수상 수색에 주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저녁 8시까지였는데 이제는 매일 저녁 6시,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저녁 6시까지 수색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어두워지면 사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다만 전체 수색 시간에는 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고 이후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구조대뿐만 아니라 헝가리에 있는 일반 시민들이 길을 가다가 이제 실종자를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신고를 독려하는 기자회견도 준비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내일 오후 2시고요. 내일 오후 2시에 헝가리 대테러 청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대국민 기자회견이고요. 국민들에게 만일 다뉴브강에서 동양인 실종자를 발견했다 하면 즉각적으로 신고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또 우리 외교부도 인접 국가와도 또 수색 협조 등 조치를 나설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앞서 김대근 기자가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했는데요. 수색 과정에서 그 유실물이 발견되기도 했다고요. 네, 유실물 6점이 발견이 됐는데요. 모자와 배낭 그리고 식탁보 등입니다. 예. 그런데 다만 이게 우리 관광객들의 물건은 지금 현재 아닌 것으로 1차 판단이 됐는데요. 모자에서 머리카락 등이 발견된 만큼 헝가리 당국에서 이제 감식을 통해서 이게 실제 우리 관광객과 연관이 있는 물품인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수색과 더불어서 또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까? 일단 해당 가해 선박 크루즈선의 선장이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인적, 물적 증거를 바탕으로 보면 부주의나 또는 태만에 의해서 인명사고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이렇게 예. 경찰과 검찰이 주장을 했고 이를 헝가리 법원이 받아들여서 이제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된 겁니다. 현재 언론은 만약 선장이 과실치사 혐의가 전부 인정이 된다면 징역 8년형까지 선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 구속 기간은 한 달이고 물론 우리 돈 한 6천만 원 정도를 내면 보석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대신에 부다페스트에서 거주해야 되고 전자발찌 등을 차서 이제 도주를 막는 그런 조치가 함께 되겠죠. 그래서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만큼 사고 원인과 함께 또 사고를 내고도 왜 한 45분 정도 더 운항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선장은 영장 실질 심사에서 많은 희생자 초래한데 충격을 자신도 받았다 하면서 애도의 뜻을 밝혔는데요. 다만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변호인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Ennek az a lényege, hogy hibát nem követett el, tehát gyakorlatilag navigációs hibát ő nem követett el. Ez a lényege. Nyilván részletesebb vallomást tett tanúként. 예, 선장 측은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측 검사 2명도 오늘 파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국내에서 출발을 한 건 아니고 인근 국가 우리 대사관에 있는 이제 현직 검사들이 가서 이제 법률적 지원을 하게 되는 건데요. 예. 구체적으로 이제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떤 피해 가족들에 대한 법률 지원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현지에서 이제 사법 처리를 앞두고 있는 만큼 현지 이제 사법 당국과 공조 작업 이런 것들도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새로운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CCTV 영상이 추가로 공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영상이었습니까? 네, 사실 그동안 영상은 이제 가해 선박, 우리 선박 동시에 좀 보인다기에는 약간 흐릿한 측면이 예. 있어서 사실 사고 당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CCTV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고 당시에 이제 새로운 CCTV가 공개가 됐는데 주목할 점은 CCTV 상으로 보면 가해 선박이 이제 그 우리 관광객이 탄 유람선을 슥 밀고 가다가 이제 추돌을 한 이후에 갑자기 후진을 하더니 한 15초 정도 그 자리에 정지합니다. 예, 지금 보이는 화면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이 가해 선박인데요. 예. 이렇게 쭉 밀고 가다가 후진을 했다. 그리고 정지를 했다. 이후에 다시 전진을 했다. 이런 점을 볼 때 사고 당시에 그 상황, 그러니까 내가 다른 배를 추돌했구나라는 예. 것을 알지 않았을까 하는 하나의 정황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사고 직후 물에 빠져 있는 이 승객 5에서 6명 정도의 움직임도 볼 수가 있고 실제 배에서 이제 플래시가 달린 구명조끼가 물로 떨어지는 모습도 포착이 된 점으로 볼 때 물속에 조난객들이 있는 사실을 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사고가 보면 최초 신고 자체도 사고 발생 10분이 지나서야 이제 신고가 이루어졌고 또 사고 발생 뒤에 45분 정도 계속 운항을 해서 혹시 몰랐던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이 CCTV를 보면은 당시에 좀 수상한 정황이 나오고 있고요. 또 자동 선박 식별 장치, 그러니까 보면 배에 레이더가 있어서 그 옆에 무슨 배가 지나가고 이런 레이더가 있는데 이 장치도 있는 배가 왜 피하지 못했는지 당시에 예. 못 본 건지 사각지대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 조금 더 이제 해당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예, 이상한 점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것이 당시 날씨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했는데 배가 뜬 것 자체가 문제가 또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헝가리 당국이 가해 선박 선장뿐만 아니라 또 해당 유람선이 운행하는 과정에서 위법이나 불법 이런 것들이 없었는지 과실 유무 등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헝가리 법령에는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실내 객실이 있는 이제 배 같은 경우에는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실내 객실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가 물이 들어오면 오히려 탈출하는 데 있어서 더 불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갑판만 있는 배라면 착용을 해야겠지만 실내 객실이 있는 배는 이제 구명조끼 입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해당 사고를 낸 선박 회사가 구명조끼를 비치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다만 이번 사고가 워낙 7초, 8초 만에 배가 전복돼서 가라앉다 보니까 미처 아마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사전에 구명조끼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입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는 또 수사를 통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폭우 속에 야경 투어를 강행한 것 역시 위법은 아니다 이런 경찰의 설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다뉴브강 야경 투어가 결국 시간이 아주 정해져 있는 시간인데 이 예. 시간에 굳이 그 큰 배가, 그 큰 크루즈가 왜 다뉴브강으로 들어와서 이런 사고가 났을까, 이런 bu분에 대해 좀 문제를 삼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És ugye hát ez egyszerűen elképzelhetetlen, mert ugye 8 és kb. Olyan 10 óra között van a legaktívabb rész ugye az esti hajókázásban itt a Dunán. Tehát akkor így még ezekkel a nagy hajókkal itt még kiállni, meg stb. Hát ez... 예, 참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배가 빨리 가라앉았고, 그리고 아직까지 구조된 사람도 더는 없습니다. 처음에 구조된 7명을 제외하고요. 이렇게까지 피해가 커진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이번 사고 자체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고의 경우에는 배가 뭐 어떤 이유로 파손이 돼서 물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SOS 구조 신호를 보내고 그 과정에서 뭐 구명조끼를 입고 이런 대응할 시간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워낙 큰 배가 뒤에서 들이받았고 사고가 뭐 5초, 6초, 7초 정도 만에 일어났기 때문에 대응할 시간 자체가 없었고, 또 해당 배도 아주 작은 배라서 뭐 그 침몰을 막는 격벽 이런 것들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고가 좀 크게 일어났고 현재까지도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해당 여행사 측이 이제 가해 선박이 있는 선박 회사에 대해서 법적 대응도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예. 뭐 이게 1, 2년 만에 끝날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해당 선장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실제 과실치사가 적용되는지 이런 현지 그 사법당국 절차를 다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1, 2년 안에 끝날 문제는 아닌데, 일단은 뭐 현재 내부적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희생자나 구조자 가족들을 지원하는 비용, 그리고 뭐 회사 브랜드 가치 비용 등등등 손해배상을 포함하고, 특히 이 대응 자체가 사실 의문이 나는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왜 예. 45분 더 운행을 했고, 왜 10분 만에 구조 신호를 했고, 사실 예. 이게 무슨 공해상에서 난 사고도 아니고 한 나라의 수도의 강에서 난 사고인데 초기 대응만 좀 제대로 했다면 이보다는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측면에서 안타까움을 더 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또 헝가리 현지에서도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헝가리 당국은 물론 또 국민들도 이제 사고 수습 그리고 추모에 아주 적극적인데요. 다뉴브강 강가에 이제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모 촛불이나 그리고 뭐 이렇게 편지 같은 걸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됐고요. 예. 일부 헝가리 시민들은 이제 강가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대사관에도 애도의 꽃 이런 것들이 이제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대사관 측은 평소 헝가리 사람들이 이제 한국인에 대한 호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사고에 대한 미안함이 이런 추모 행렬로 이어진 것 같다고 설명을 하고, 이제 오는 다음 주에도 막 아리랑을 부르면서 희생자와 또 뭐 가족들을 추모하는, 위로하는 그런 문화제 등이 이제 마련이 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도 사실 오늘 어제 주말이었잖아요. 근데 각종 행사에서 예. 좀 규모를 줄이고 하면서 실종자들이 조속히 발견되길 바라는 묵념 등 추모의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예, 방금 보였던 것이 바로 헝가리 현지의 모습이잖아요. 아마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색 작업에 진전이 있으면 좋겠네요. 박경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